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알파고 신하씨 기자를 오늘은 긴급 진단에 모셨습니다. 자, 7월 15일 금요일 저녁이었죠. 예, 저녁 거의 밤. 네, 터키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일단 겉모양은 쿠데타가 이제 진압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좀 간단하지가 않아 보여요. 예. 네. 하여튼 상황이 좀 복잡한데 뭐가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아직도 국민한테 대통령이 길거리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있어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예. 네. 아직 위협이 끝나지 않았다. 네. 아직도 아무리 정부에 있는 일부 고위 인사들이 아예 그때 이제 진압됐다고 하더라도 에르도안이 아직도 길거리에서 기다리라. 지지자들한테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도 길거리에서 산을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나 밤에 쿠데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사용제를 부활하겠다. 뭐 2만 명 정도가 이미 체포가 됐다면서요. 2만 명 아니고 지금 체포된 사람이 6천 명이었는데 오늘 와봤더니 또 7천 명 됐어요. 이 속도로 가면 주말이 되면 8천 명, 9천 명 될 것 네. 같고 그 이외에는 1만 명 이상 직무 중지됐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공강부에서 일하는 보건복지부 뭐, 그런 네. 사람들도 있고 뭐 네. 쿠데타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사실상 움직이는 군인 숫자가 많아봤자 2천 명이었어요. 그 안에 병사가 다 포함돼서 네. 병사까지 포함돼서. 근데 지금 체포된 군인만으로도 지금 3천 명 넘어요. 네. 체포된. 그러니까 그 쿠데타에 동원된 군인은 2,000명 정도였는데 그 안에는 병사까지 다 네. 포함돼서 근데 지금 체포된 장교만 3,000명 예. 정도 된다. 그 중에는 한 100명 가까이는 장군이에요. 네. 뭐 춘장, 소장, 대장. 네. 나머지는 이제 뭐 대령, 뭐 중령, 네. 소령 그런 사람들. 근데 지금 에르도안이 뭐랄까요? 나름대로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언론인들을 저는 많이 예를 구속하고 들면 쿠데타를 네. 일어났다면 그러면 좀 약간 쿠데타 지금 인터넷 언론 거의 30개가 차단됐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접촉이 아예 끊겼어요. 접속을 아예 막아놓은 예. 거군요. 네. 그리고 방검사 3,000명 이상 또 체포됐어요. 그리고 또 무슨 기자들이 또 체포될 거라는 또 명단 지금 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작 소리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건 하나의 기회로 음. 많은 사람이 지금 숙정되고 있는지 확실해요. 이걸 계기로 해서 에르도안이 정적들을 제거하고 있다. 예. 그 중에 미국의 망명 중인 최고의 지성에 뽑혔던 그 이슬람 네. 학자를 예. 터키로 보내달라고 미국에 지금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분 이제 귤렌 선생인데요. 귤렌 선생의 특징은 딴 이슬람 학자들랑 달리 너무 일찍 우리는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가 없다. 네. 민주주의가 있어야지 나라의 평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 나머지 이슬람 학자들이 이거 무슨 소리야? 민주주의라는 거 서양 놈들의 짓인데 너 무슨 민주주의를 진양하는 발언하느냐? 너 종교인인데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맹비판을 받았는데 90몇 년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은 그건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터키에 있는 정통적인 이슬람주의 네. 정치적인 이슬람주의자들하고 귤렌 선생의 좀 약간 사상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르도안도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 이슬람주의에서 나온 사람이고 그 흐름에서 나온 사람이고 이번에 쿠데타를 막으려고 이제 길거리 나온 사람들의 일부가 이런 말을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그 트위터로 날렸는데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길거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에르도안을 지키려고 나왔어요. 민주주의
서양 놈들의 사상 이런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단순화하는 거는 위험하지만 예. 에르도안이 겉보기에는 그래도 그 정교 분리를 하고 예. 나름대로 서구식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슬람 근본주의로 그러면 그것도 예를 네. 들면 딱 이란하고 사우디처럼 이슬람 근본주의 아니고 어차피 터키는 대다수가 무슬림이니까 네. 종교에 대한 뭐 감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양에서 그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를 통해서 자기는 전체성을 구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정이 있어 그건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에르도안이 이제 그 종교 감정을 이용하는 뿐이지 뭐 무슨 뭐 이란까지 사우디처럼 그렇게 거기까지는 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터키 정부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정부 비리랑 연계돼 네. 있다는 걸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다 중단됐긴 했지만 뭐 그럼 이슬람 셰리아법으로 따져보면 그 사람들의 발목을 잘라야 되진 않아요? 그럼 그러네. 장관들의 아들하고 네. 본인의 팔을 잘라야 돼요, 손을. 아무튼 에르도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이제 국제사회가 에르도안을 좀 지지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기는 했지만 네. 터키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아니 많이 지금 일으켰다고. 국제 세력이 그렇게 지지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기사들 보시면 비의 숙종 제목으로 기사들 나와요. 아 외신들이요. 예. 네.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 무슨 거의 2만 명 가까이 사람이 그러니까요. 뭐 체포되거나 아니면 뭐 직무 중지가 돼요. 이거는 북한에서도 보이지 않는 일인데 북한보다도 심했다고 평가하는군요. 본인은. 네. 그렇게 표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게 예컨대 그 국제사회가 터키 보고 ISIS를 박멸하는데 국력을 좀 기울여 달라 지원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몇 년째 지지부진하고 이제부터는 할 것 같고요. 네. 그때 이유는 터키도 좀 약간 살짝 이해해야 되는 거 뭐냐면 IS 대원들이 모집하는 IS 치부들이 터키에 있어요. 왜냐하면 요르단하고 레바논에 들어올 수 있는 나라 숫자가 너무 조금해요. 왜냐면 외교적으로 이렇게 너무 유력한 나라들 아니니까. 터키는 외교적으로 좀 활동적인 나라이니까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나라 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ISIS는 대원을 모집했을 때 터키에 있는 지부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부가 진짜 많을 거라고 예상돼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터키 정부 입장에는 걔네들이 그냥 사람을 모집하는 뿐이지 아직 대류를 일으키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쓸데없이 IS 전쟁화에서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지부들을 자극하지 않는가. 근데 이제 미국이 너무 많이 설득해서 터키 남부에 있는 미국의 공군 기지가 있어요. 그 기지에 허가를 주면서 미국이 IS의 땅을 공습해서 IS 자기는 영토의 50%를 빼앗겼어요. 그 보복으로 가서 이스탄불 공항에서 폭발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제 보기에는 터키는 IS를 자극할 듯 말든 간에 걔네들 다 뭐지 좀 약간 생각이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서양에다가 견딜지 말고 끝까지 싸우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쿠데타는 어쨌거나 6시간 만에 일단은 진압이 된 것처럼 보이고 완전히 진압된 건가요? 불씨는 살아있나요? 에르도안이 아직 수도인 앙카라로 복귀를 못했다는 얘기도 외신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한데 아직도 앙카라에 안 가셨어요. 다 이스탄불에 계시고. 그리고 아직도 길거리에 나오지 말라는 예를 가끔씩 문제 와요. 자 여러분 이제 군대가 제 쿠데타가 억압됐으니 다들 집에 무사히 들어가세요. 가끔씩 그런 문제도 오긴 하는데 국민이요 그런 문제들 온다면 그거는 쿠데타 세력을 보내준 문제 집으로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또 문제가 와요. 에르도안 대통령 측에서 국민들에게 이제 길거리로 나와라. 이걸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 겁니까? 보면 이건 너무나 큰 복잡한 수수께끼예요. 불기에는 진짜 많이 기다려야 돼요. 자작극설 뭐 양쪽 다 아니 에르도안이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잘 이용한지 확실한데 자적설 하기에는 너무 진지하고 진짜 쿠데타는 너무 꾸질꾸질하고 그렇죠.
뭔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네. 면이 많아요. 납득이 안 된 면이 있고 자작설하기에도 납득이 안 된. 왜냐면 국회는 공습도 안 했거든요. 지금 네. 국회가 가시면 완전 난장판 됐어요. 뭐 군인들이 지금 쿠데타를 한다면 왜 국회에다가 뭐지 공습을 하겠어요. 어떤 쿠데타 일어나면 1차적으로는 고위급 관료들이 체포돼야 되고 다음에는 정보 통신망을 장악해야 되고 다음에는 쿠데타의 지도자 같은 사람이 네. 혁명문을 발표해야 돼요. 이 절차들 없이 일어나는 것이 쿠데타보다는 군사 반란인데 근데 저는 그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대령들의 좀 카톡 메시지들 네. 카톡 아니고 왓츠업 메시지들 인터넷에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 진짜 쿠데타 하려고 나온 거였는지 확실해요. 본인들은 일단 예. 네. 근데 왠지 실패 당한 건데 중간에.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 실패를 한 사람이 누군가? 그렇죠. 왜 쿠데타 시도가 실패했을까? 네. 내부에서 쿠데타 아니, 세력 오직 에르도안이 밖으로 나가라고 해서 시민들이 막아서 그런 건가? 저는 쿠데타를 했던 군인들이랑 네. 좀 얘기를 해봤더니 야 쿠데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해요. 80년대 쿠데타에 참석했던 네. 일부 사람들이랑 연락을 했는데 쿠데타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터키에 1980년에 쿠데타가 네. 있었고 그때는 이제 정권을 무너뜨렸는데 그때 쿠데타에 참가했던 사람들과 연결을 해서 취재를 해보니까 아니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아, 쿠데타에 근데 그 동참했던. 그러니까 80년 쿠데타 세력이 평가할 때 이번 쿠데타는 너무 어설펐다는 네. 거군요. 준비가 없었다. 아니 선배님 너무 신기한 거는 지금 쿠데타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대령이고 나면 준장이잖아요. 네. 지금 그 사람들이 뭐 거의 한 달에는 뭐 1,000만 원 가까이 돈을 받는 사람들이고 네. 사회로부터 명예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왜 하게 했어요? 그건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준비를 좀 더 잘하든가 아니면 하지 말든가. 왠지 준비를 잘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그 준비를 일부 뭐 사람들이- 뚫은 거고 아니면 무슨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앞당겼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아니야 제대로 지금 상황이 아닌데 앞당기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배신한 거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외신에서는 지금 8월 말까지 다른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그거는 나와요. 개편 때문이에요. 터키 네. 군은 매년 8월 30일에 개편돼요. 이제 야시라고 하는데요. 고위 군부 회의. 네. 그때는 이제 나이가 드신 장군들이 이제 다 퇴직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승진하시고. 네. 정기 인사가 네.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때는 이제 제 보기엔 지금 수많은 군인이 이제 체포됐잖아요. 근데 이제 승진한 사람들은 너무 뻔해요.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에르도안이 이제 휴무에 있을 때는 그 F-16들은 에르도안을 쫓아가는 것도 확실한데 어떻게 해서 안 죽이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확실한데 이제 해석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쿠데타 하고 싶었던 사람들 진짜 쿠데타 하려고 했어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왜 이렇게 어설프게 예, 끝났나? 이건 좀 예. 미스테리라는 예. 거군요. 그러면 이번에 쿠데타가 실패했으니까 8월에 쿠데타가 또 일어난다는 것도 좀 무리한 예측 아닌가요? 아니 지금 외신에 저는 미국이나 아니면 네. 영국에서 터키 전문가들이 쓰는 거 뭐냐면 에르도안이 아직도 이렇게 국민한테 밖으로 기다려달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쿠데타도 뭐 처음에는 한 네. 세력이 나왔다가 왠지 뒤에서 또 다른 세력이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쿠데타 세력하고 에르도안 사이에는 아직도 협상 중이라고 다들 평가하는데 협상이 깨지면 꽃 생기고 네. 협상이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8월 30일에 또 한 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번 쿠데타 세력이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물러나게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뭡니까?
비리하고 IS하고 개인 비리와 IS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IS에 대한 묵시적 지원. 불투명한 관계. 네. 불투명한 관계. 예. 하기야 국제사회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예. 그 IS의 석유를 몰래 사다가 싼 값에 사다가 국제사회에 제값을 받고 파는데 터키산 석유라고 하고, 근데 문제는 그게 그 터키의 그 국영 기업이나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에르도안의 개인 그거는 비즈니스. 러시아 주장인데 러시아가 그것은 유엔에서 복원을 했거든요. 네. 유엔 기자회견에서. 다음에는 그 자료들을 유엔 본부에다가 제시를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에르도안이 이제 러시아에서 사과를 하면서 그 러시아 네. 러시아가 그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예, 이제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요. 근데 발언으로서는 말이 달라졌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알기에는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 심리에서 불편해요. 나의 나라에서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뭘 했는지를 어떻게 정확한 정보는 예. 없고. 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팩트는 에르도안이 인터넷 신문사들 다 문 닫게 했고, 또 민간 신문사와 통신사도 아예 점령을 예. 해서 접수를 해버렸죠. 아니 에르도안 지금 접수한 기업이 마지막 1년 안에 2,000개 넘어요. 그 언론사만 그래요? 아니면 다른 민간 아니, 기업도? 예, 민간 기업들도 일반 기업도? 2,000개. 그러니까 무슨 뭐 저 식품회사, 자동차 회사 이런 일반 기업도 뭐 그- 예를 들면 아줌마 7명으로 관리하는 뭐 네. 정석 매니지 기업도 흡수했어요. 아이고, 왜 그걸 국가가 가져왔어요? 반정부 성향이 있으니까. 아, 반정부 성향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언론사, 통신사뿐 아니라 민간 기업이어도 뭐 말하자면 반정부 기관이나 기구에 후원을 했다든가 네. 그냥 정부가 다 네. 들어가서 회사를 뺏어버린 거군요. 그거는 어쨌거나 민주적인 것 같지는 않네요. 뭐 법치적으로도 안 보여. 예를 들면 그 입수했다는 말이 이건데요. 터키 법에 따르자면 터키 기업이 물론 그 기업도 그 금융계 등록이 있어야 돼요. 금융계 등록이 안 되면 그렇게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터키에는 근데 이런 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어떤 기업이 장사를 제대로 안 하면 그 회사가 망할 때는 터키 경제에다가도 나쁜 영향을 주니까 터키 정부가 그 회사에다가 법정 관리를 보내줄 수가 있다. 근데 그 법정 관리들을 뭐 했냐면 오자마자 자기네 월급을 너무 높게 매겨주고 그 회사들을 다 파산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원래 법대로 하자면 그 회사들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불로 발견된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회사들을 좀 약간 파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관선이사들이 와가지고 회사를 잘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고의로 파산하게 만든다는 거로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터키의 방송이나 신문사 네. 이른바 반정부 성향의 신문들은 이제 전부 없어진 건가요? 다 접수당해서. 거의 너무 드물어요. 몇 개밖에 안 나왔어요. 네. 거의 드물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A라는 신문사가 있으면 정부가 그냥 접수하고 기자들, 편집자들 다 내쫓고 예. A라는 빈재 기원집자니까 일단 이사 다음에는 네. 국장들 다음에는 과장들. 그리고 A라는 신문사의 이름으로 신문을 발행을 하지만 그거는 이름만 똑같은 거지 사실은 정부 발행 신문이다 이런. 그렇지. 하루 만에는 성향이 달라지죠. 하루 만에. 아, 어제하고 오늘 성향이 180도 달라지는 거군요. 그런데 왜 터키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여러 가지 말하자면- 설명이 있는데 제 네. 보기에는 제일 큰 원인이 상실된 자존심. 오랫동안 터키에서는 세속주의하고 보수주의 사이에는 큰 이렇게 충돌이 있었는데 이제 선거에서는 보수파가 이기는데 네. 또 쿠데타 당하고 또 보수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야당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터키 정치를 좀 거칠게 단순화시키면 이슬람 원리주의는 아니지만 이슬람을 열심히 믿어야 한다는 세력이 선거에서 이기면
이렇게 말합시다 선배님. 네. 종교 이슬람, 정치 이슬람주의. 네. 정치 이슬람, 그러니까 정교 분리를 하지 말자는 세력이 선거에서 이기면 군부가 중심이 된 쿠데타가 일어나서 네. 다시 서구화 민주화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한동안 정권이 유지가 되다가 또 이제 그 말하자면 이슬람 보수주의가 힘을 얻으면 네. 다시 그걸 또 군부가 네, 뒤집는 이런 현상이 이어졌는데 에르도안도 어떻게 보면은 에르도안은 근데 보수주의는 아닌데 좀 오락가락한 거 아닌가요? 에르도안은 보수적인 정치 흐름에서 나왔죠. 이슬람의 예. 그 보수주의. 네. 예. 그 처음에는 그 귤렌하고 둘이 정치적 동지 아니었나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슬람주의자들은 터키에 있는 정치 이슬람주의자들 보시면 소양식 교육을 거부했기 때문에 네. 제대로 그 공교육을 안 받아요. 근데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면 공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약간 소양식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정통적인 정치 이슬람주의 세력에서는 이렇게 지식이 많거나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거의. 유일하게 좀 약간 종교심이 있는 살짝 세력이 이 세력이에요. 네. 근데 에르도안이 당선됐는데 자기 나라를 자기 생각대로 다스리려면 자기 생각에는 좀 약간 살짝 가까운 사람들 필요하잖아요. 네. 그 세속주의자보다는 어느 정도 종교심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때는 동맹을 했죠. 근데 거기서만 그 정도 동맹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슬람 보수주의가 그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가 지금 이제 넘었어요. 기준이 되겠네요. 에르도안이 이제 그 선거로 다시 부활하자는 그 얘기든가 아니면 군인들을 지금 억압하는 시민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아무튼, 가만둘 만한 네. 일들 아니에요. 시민의 자유는 상당히 억압되고 있다. 현재 터키에서. 네. 그것 때문에 외신들이 아직 쿠데타가 완전히 종료된 게 네, 아니고 맞아요. 어쩌면 또 다른 세력이 다른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 마무리할까요, 알겠습니다. 선배님? 네. 이 상황이 복잡한데 일주일 다음엔 다시 네, 사태 파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터키 쿠데타 아직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네. 뭐 아직 뭔가 남았어요. 하여튼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알겠습니다. 새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알파고 신하씨 기자를 찾아와서 추가로 정보 획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며칠째 밤을 새고 뭐 무슨 소식이 있고 군인들 어디서 중단되니까 이런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